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이제 오늘 장 마감하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일단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물론 오늘 저녁 영상은 올리고 가고요. 일단 추석 연휴 동안에 영상 업로드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석 연휴에 한국만 쉬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저녁 시간대쯤에 아시아장 마감이나 뭐 아니면 미국장 마감이나 이런 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싶어서, 일단 연휴 기간에도 웬만하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마감 정도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 정도는 할게요. 혹시나 이제 그런 글로 전달하는 게 좀 어렵겠다, 좀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말이 훨씬 낫겠다 싶은 중요한 일들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영상을 한번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일단 연휴 기간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일단 연휴 기간 이야기를 드리고, 어젯밤 미국 같은 경우는 혼조 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표는 소매 판매 발표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하여튼 혼조 마감이에요. 나스닥은 오르고 S&P가 하락 마감했다고 해서 혼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혼조 마감이라기보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하루다.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세에 좀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타이틀에 나온 게 소매 판매 호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지표는 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요거죠. 리테일 세일즈 MOM 써 있는 거 요건데, 요게 이제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이 보시면 예상치가 마이너스 0.8이었는데 플러스 0.7이 나왔으면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좋다라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코어 리테일 세일즈라 해서 요것도 마이너스 0.1이 예상치였는데 플러스 1.8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제 회복이 잘 되고 있다. 이거 소매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저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일단 경제가 좋다. 서프라이즈하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지표일 거예요. 물론 저 지표가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고요. 연준이 정책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주요 지표들은 이제 물가하고 고용이죠.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어젯밤 증시가 좀 반등을 하는데 좀 힘을 좀 보태주긴 했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경제가 좋다, 회복이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무조건 증시에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모든 지표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어떤 긴축으로 들어가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애매한 타이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항상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저게 지금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긴축 우려 이런 거를 또 한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뭐 그래서 저런지 저래서 저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젯밤 시장 반응은 그랬죠. 일단은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보시면 이 개파락 출발한 거예요. 빨간 선이 0이지 않습니까? 빨간 선이 0인데 0 밑에 출발하면 뭐 개파락이겠죠. 하여튼 개파락 출발했어요. 미국 주식시장은 장 초반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뭐 긴축 우려 뭐 이런 것일까요? 하여튼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장 막판에 결과적으로 경제 좋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회복을 해서 올라갔어요. 물론 이게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의 영향인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번 만기주에 미국 주식시장 아래쪽으로 좀 풋옵션들이 시세가 좀 나오긴 나왔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은 빠지면 이제 옵션 쪽에서 뭐 세력들이 손해가 크게 나는지 어쩐지 일단 뭐 다양한 이유에서 일단 하방 경직성은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들 일단 볼 수가 있겠고,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경제가 좋았다라고 하니까 뭐 테이퍼링 우려 이러면서 달러가 올랐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저 지표 발표 이후쯤부터 해서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강세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나왔다는 얘기는 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아시아장이나 이런 데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참 이 얘기도 드렸어야 되는데 뭐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미국으로 돈이 더욱더 강하게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래저래 달러가 튀어 올랐으니까 긴축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는 안 좋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렸고, 어젯밤에 지표가 사실 이제 소매 판매에 묻히긴 묻혔는데 하나 더 나오긴 나왔었어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어젯밤에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뭐 거의 부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330K였는데 332K가 나왔으니까 예상치가 330K, 실제 값이 332K니까 뭐 예상에 거의 부합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시장에 특별히 충격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그냥 경제가 견고하게 잘 경제가 그냥 잘 회복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증명해주는 지표로서 그냥 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어쨌든 뭐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을 해서 마감을 한 것 같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일단 올라야 될 타이밍이다. 왜냐, 일단은 그 전날 9월 15일 날에 장대 양봉을 확인하고 어떤 지지력을 확인했으면은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으면 오늘은 연속적으로 날아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야 될 당위성이 좀 생기게 된 거죠. 더욱더 오늘 가야 돼요. 오늘까지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거 괜찮다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밤엔 반드시 이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줘야 돼요. 요 밑에서 지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런 이야기. 근데 만약에 이제 못 가면, 근데 오히려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하면 분위기 굉장히 싸해질 수 있다라는 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얻어맞는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현재 마감 상황은 보면은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이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빠질 것처럼 이 밑은 굉장히 튼튼한 지지력이 되긴 됐어.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아무튼 그 지금 미국 시장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거 하고, 또 그리고 FOMC 회의가 다음 주니까 몇 거래일 안 남았다.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 항상 미국 시장 보면서 일단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전에 막 폭등하거나 이런다면 어쨌든 좀 상방은 좀 제한되지 않겠냐. 재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폭등할 가능성도 모르겠어요. 이 파생상품 만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 이래저래 좀 움직이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보고 있고, 다만 하방 경직성 확인했으니까 오늘 밤은 가야 될 거다. 못 가면 얻어맞는다. 이런 이야기만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일단 밀리긴 밀렸는데 뭐 이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여요. 일단 좀 하락마감하긴 했는데 아래 꼬리 달린 게 좀 길고, 또 다시 한번 뭐 지지력을 확인했다라고 해도 뭐 특별히 이상할 건 없어요. 이렇게 해놨으면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S&P입니다. 이건 방금 봤던 건 나스닥이고,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은 어쨌든 어젯밤에도 버텼어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은 연속적으로 좀 죽어줘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 더 이상 죽지 않고 여기서 버텼어요. 역시나 제가 이게 계속 오래전부터 이게 강조를 해오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때부터 해서 한 4월 달쯤부터 해서 변동성 지수가 계속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이건 분명히 시세를 한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계속 이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일단 빅스 같은 경우 실제로 그래서 어젯밤에 죽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 죽지 않고 버텼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 더 하여튼 지켜는 볼게요. 어떻게 될란지. 근데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었으면 또 오늘 밤에 살아나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그죠? 지금 주식시장하고 이 빅스 지수하고 모양들이 어쨌든 조금 좀 그렇죠. 주식시장은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빅스로 보면은 지금 시장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글쎄요. 뭐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빅스 지수를 갖고 그렇게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뭐 정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떤 뭐 정식적인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뭐 저만의 뭐 시장을 보는 방법에 불과한 건데, 아무튼 뭐 그래 보입니다. 지금
그 실제 현물 지수와 이 빅스 지수들이 서로 일단 가야 되는 날이긴 한데 방향성이 지금 이제 서로 약간 엇갈려 있는 이런 모습이죠.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0.2% 정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이 정도 살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래서 어제 뭐 달러가 많이 올라와갖고 오늘 아시아장은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환율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대략적으로 1180원 라인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중국 위안화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안화도 올라오는 게 정상이겠죠. 위안화도 어쩌면 지금 이제 다중 바닥형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번 정도 지금 일단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켜볼게요. 지금 추세 전환 시도 중인 것 같으니까 지켜보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지금 현재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이건 어쨌든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 하여튼 웬만하면 이제 그 어쨌든 숏 배팅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중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얘가 어떻게 춤을 출지, 어떻게 난리부르스를 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요 정도 가격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사놨으니까 일단 흐름만 체크하시면서 그냥 맘 편하게 구경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도 뭐 그렇겠죠. 예, 중국도 뭐 그 정도 가격대에서 사놨으면은 그냥 가만히 버티면서 시간이나 보내보자, 손절 라인이나 설정해 놓고 구경이나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려봤고요. 뭐 특별한 뉴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매 판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왔고, 어제 뭐 특별한 하여튼 기사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살펴보고, 그죠? 어젯밤 영상에서 뭐 헝다그룹, 뭐 헝다 이슈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뭐 요런 이야기 정도는 드리긴 드렸는데, 그죠? 이 보시다시피 어제 미국 주식시장 보시면 하방경직성, 그죠? 하방경직성 보였으니까 확실히 월가의 영향 좀 제한적인 것으로 일단 보이긴 보입니다. 그러니까 헝다 이슈 뭐 저런 거 갖다 대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은 그거는 별로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긴축 우려나 이런 거를 갖다 대야지, 뭐 미국 경기 둔화나 긴축 우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야지 주식시장이 지금 빠지더라도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지, 헝다 저런 거는 갖다 붙여봐야 그냥 반등만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요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만 좀 하여튼 보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또 올랐죠. 금리 같은 경우는 올라서 결과적으로 이거 삼각 수렴형으로 가서 위쪽으로 방향전환 시도 중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뭐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뭐 나스닥이 안 좋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워낙 좁은 박스권에서 금리도 개걸음하고 계시는 거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나스닥이 오히려 더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모습은 그냥 참고,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다들 지금 그냥 눈치만 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제대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코스피는 뭘 해야 될까요? 어제 장대 음봉을 만들어서 415에 대한 어떤 저항을 확인을 했으니까 오늘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 하겠죠. 여기 톡톡톡톡 두드려보고 여기 얼마나 지지력이 강한가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제가 영상 녹화하는 사이에 407을 살짝 붕괴를 시켰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일단 한번 지켜는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겁나게 엄청나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표치가 어디냐? 모릅니다. 뭐 당장 박스권 안에 갇혀갖고 415, 407 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지가 가면 얼마나 갈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407.5라는 자리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407.5, 407.4 여기가 9월 9일날 종가거든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떤 지지력이 나와서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415라는 자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414.5 정도 되는 자리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여기서부터 또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매도세를 확인했으니까 오늘 407.4, 뭐 407.5 자리에 있는 지지력을 훼손시켜서 뭐 좀 위태위태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400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400까지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뭐 400 여기 직전 저점을 붕괴할지 지지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아시면은 베팅하시면 되겠죠. 뭐 어떻게 된다 베팅하면 되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볼 생각이고요. 예,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콜옵션들인 일단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들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뭔가 좀 콜이 살아나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살아나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죽어서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그러니까 콜이 여기 살아나려면 오늘 장대 양봉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양봉과는 좀 거리가 좀 먼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 좀 보이고 오늘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폭락을 할 수 있는 자리냐? 오늘 솔직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407이라는 자리, 여기 407 부근이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한 번에 확 막 박살내서 폭락을 한다? 그런 것도 또 그런 가능성도 개인적으로는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풋옵션 그림을 봐도 대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자리가 60일선하고 21선이 딱 만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쉽게 넘는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앞두고 뭐 솔직히 폭락은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연휴 끝나거나 연휴 기간 동안에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 결과 보고 폭락을 하더라도 그 결과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당장 막 이게 폭락을 하면서 풋옵션이 막 날아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뭐 21선, 61선 여기를 뭐 어떻게 돌파한 척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다시피 이 위쪽에도 어떤 그죠 저항이 또 하나 남긴 남았죠. 이게 선물로 치면 407자리인데 이게 옵션이니까 차트가 좀 죽어가지고 이렇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해지긴 이상해졌는데 하여튼간 지금 저항이 많이 있다. 풋옵션들은 지금 당장 오늘 막 변동성을 막 폭발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 지수가 오늘 갭상승으로 빵 떠서 출발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 오늘은 결과적으로 그럼 아래 꼬리가 얼마나 달리냐 뭐 대충 요런 것을 위주로 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글쎄요, 뭐 양봉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변동성은 오늘 일단 감소할 가능성이 좀 높긴 높아 보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 정도를 드렸고요. 그래서 모른다. 407 부분 지지력 그거 훼손해야 무슨 일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은 글쎄요, 뭐 이거래일째 여기 어딘가를 확인해서 못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또 베팅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도 낮다. 밑에 붕괴시키면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 드렸으니까 뭐 특별히 했던 얘기 또 하진 않을 거고 글쎄요, 뭐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상 삼성전자는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주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팔아먹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 하방 경직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지수도 이 정도 생각이 들긴 듭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팔면 뭐 대략적으로 시장의 시가총액은 똔똔이겠죠. 비슷비슷하겠죠. 크게 뭐 시장의 가격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워낙 좁은 박스권이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물론 뭐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야 달러 인덱스가 어젯밤에 튀어오르는 걸 보니까 위쪽으로 달러가 더 오를 모양인갑다. 위쪽으로 달러가 더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 얘도 위로 올라가겠지. 얘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겠지. 안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당연히 지금 뭔가 할 때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중국, 일본 증시는 뭐 베팅하고 싶으시면은 뭐 오늘 정도는 뭐 좀 움직여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참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랫동안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금 양봉으로 결과적으로 극복을 한 모습이거든요. 글쎄요, 뭐 아직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죠. 완전히 극복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제 장대 양봉 튀어나온 게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죠? 자꾸 올라오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어젯밤에 이 중요한 저항 자리를 일단 장대 양봉으로 튀어 올라왔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그죠? 중요한 저항대를 큰 힘으로 한번 소화시키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